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0대 중반을 넘어선 한 여자랍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정말 황당하고도 비참하기까지 했던 저의 지난날에 대해 털어놓으려고인데요.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될 줄은 꿈도 꾸지 못한 제게 일어난 기가 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꽉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있는 기억입니다. 제게는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가 계세요. 연세에 비해 일찍 찾아온 시부의 치매로 인해서 저는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시부를 모셔야 했었었죠. 시부는 오래전에 시모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혼자 사시던 시부가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며느리 된 도리로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시부는 항상 제게 친절하게 잘 대해 주셨고 저의 어려운 가정 환경도 다 이해해 주시며 오히려 친정에게까지도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분이었는걸요. 마음속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시부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던 저는 시부의 병에 대해서 알게 되자마자 직장까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시부를 돌봐드리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저 사람이 너무나 좋으셨던 시부는 주변 분들에게도 평판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며느리인 제게도 좋은 점수를 따셨던 분이시니 남들에게는 오죽하셨겠어요.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던 시부는 한평생을 아주 열심히 일만 하신 분이시고 딱히 술, 담배도 하지 않으시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원래는 어렵게 사시던 분이신데 그 어려움이 너무 싫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하시면서 돈을 모으셨죠.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벌써 시모가 세상을 떠나셨던지라 저는 단 한 번도 시집살이라는 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저 시부를 시자 들어가는 불편한 사람이라는 느낌보다 제가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친정까지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시부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말씀이 많으시고 그런 편은 아니셨지만 말없이 제게 친정에 갖다 드리라고 하며 내미는 고기나 과일,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건네시던 돈봉투까지 제 주변 그 누구를 보아도 그 정도로 사돈집을 대해주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희 친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아빠가 많이 편찮으셔서 몸져 누워 계셨고 엄마 혼자 돈을 벌고 계셨었는데 친할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형편에다가 제 밑으로 남동생 2명이나 있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친정 엄마 혼자서 온 집안의 생활을 다 감당하고 아빠의 병원비까지도 책임지고 계셨죠. 그런 친정 아빠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5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가장 많은 부의금을 하신 분이 바로 시부시랍니다. 시부의 부의금을 보시고는 저희 엄마와 저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을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 시부가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일터에서 몇 번이나 실수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런 시부를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서 약도 챙겨드렸고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것저것 알아봐 드렸죠. 그러던 시부에게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어요. 20년 가까이 혼자만 사시던 분께서 갑자기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상기된 얼굴로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시부의 모습을 보니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이라 걱정이 되기도 했죠. 저기 아버님 여자친구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이 딸이랑 화장품 가게 했었는데 이번에 접었어. 몸도 안 좋고 해서.
얼마나 애교가 많고 웃음이 많은지. 내가 아주 그 여자만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웃음만 나온다니까. 어머나 세상에. 너무 좋으시겠어요. 어쩐지 아버님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행복하세요? 그럼. 행복하고 말고. 내가 이런 기쁨도 모르고 좋은 시절 혼자 돈만 벌려고 아둥바둥하며 지냈다니 참 씁쓸하구나. 그래도 이제라도 행복하시다니까 정말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혹시 아버님, 그분께서 아버님 병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알고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런 건 다 상관없다고 하더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어디 있다니. 요즘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가도 병들고 그러면 바로 내팽개쳐 버리는 게 일상인데 안 그러냐 아가? 그렇네요. 정말 좋으신 분인가 봐요. 아버님 축하드려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오래오래 연애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려면 약 잘 챙겨 드시고 프로그램도 잘 나가시고 그러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 내가 꼭 그럴게. 고맙다 아가. 시부의 말을 들으니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분께서 시부의 치매 사실을 알고도 잘 만나고 챙겨준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치매 노인들이 우울증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시부에게 이런 기쁜 일이 생기니 우울증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역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시부의 연애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도 말을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연애는 연애. 우리 아버지 왜 그러신데?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아버님 혼자 되신 지 그렇게 오래되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허전하셨겠어.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아두셔서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현금도 꽤 되지 않으셔? 그럼 이제 돈 그만 버시고 남은 여생은 편하게 연애도 하시고 그러면서 보내시면 좋지 뭘 그래. 당신이 몰라서 하는 말이야.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뭘 보고 그러겠어. 안 그래? 치매 걸린 노인네를 뭘 보고 그러겠냐고. 듣자 하니 나이도 좀 차이 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난 마음에 안 들어. 괜히 연예인이 뭐니 했다가 상처받고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 애초에 빨리 끝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좀 마음을 열고 생각해봐. 치매 걸리면 우울증도 함께 온다는데 적어도 지금 아버님의 기분상 우울증은 안 올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좋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직장 그만두고 아버님 보살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응? 난 모르겠다 정말. 남편은 그렇게 뭔지 모를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남편을 이상하게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조금 걱정이 앞서는 편이라서 뭘 해도 계속 궁시렁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부터 하고 잔소리부터 시작하는 남편의 성격을 알기에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는 저희 부부를 불러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기 내가 말이다. 이 나이에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혼인신고를 했다. 시부는 정말 깜짝 놀랄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여자친구가 있다고 할 때 그저 연애만 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갑작스레 혼인신고까지 하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시부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혼인신고라뇨. 그것도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분하고 그건 아니죠. 아니 내가 혼인신고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거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이 애비는 평생을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혼자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아버지, 그 말이 아니라요. 그래도 어떤 분인지
저희가 뵙지도 못한 상황에 혼인신고라고 하시니 좀... 그래도 이놈아,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사는 건데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결혼해서 살면서 왜 나는 안 되냐? 어? 아이 아버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저것 잘 모르는 상황에서 덥석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하시니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거라고요. 제가 왜 아버지 행복한 걸 안 바라겠어요. 누구보다 제가 제일 바라는데. 앞으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그 사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알았냐? 아버지, 그럼 저희도 들어와서 살게요. 어차피 집도 넓고 저희도 아버지 건강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이 사람도 직장도 그만두고 아버지 보살피려고 작정했으니까 저희도 들어가 살래요. 아니 이놈이 그렇게 들어오랄 때는 안 들어오더니 이제 와서 그게 뭔 개떡 같은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자식 노릇 좀 한다고요. 아셨죠? 저희도 집 정리하고 빠지는 대로 들어갑니다.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 남편은 시부의 말에 당황을 하면서도 불안했는지 합가를 해서 함께 살겠다는 폭탄 발언을 해버리더군요. 그 자리가 끝이 나고 저는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게 먼저 상의를 하고 합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아무리 시부를 돌봐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잖아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시부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분도 믿을 수가 없고 치매에 걸린 시부를 곁에서 돌보고 싶다고 강경하게 나온지라 어쩔 수 없이 빨리 집을 처분하고 시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부의 집은 방이 4개가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그 옛날부터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혼자서 아주 깔끔하게 잘 꾸미고 살고 계셨죠. 작은 마당도 있는데 그곳에도 이것저것 상추나 고추 같은 것을 심어 놓으시고 여러 화분들도 많이 가져다 놓으며 관리를 아주 잘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 새롭게 시어머니 자리로 들어오게 된 그 사람을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죠. 화려한 외모와 짙은 화장, 거기에 시술을 받은 듯이 팽팽한 입술과 볼살을 가진 모습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부가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이라고는 전혀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분과 혼인신고까지 할 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시부는 그저 조용하고 정숙한 현모양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은 옷차림까지 하면 길거리에 지나가더라도 눈을 돌려 한 번쯤 쳐다볼 법한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분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데려와서 산다고 하는데 딸도 역시 엄마를 닮아 그 모습 그대로더군요. 그래도 일단 시부와 혼인신고를 하신 분이시기에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이 집 며느리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나, 며느님? 그 친정이 더럽게 못 산다는 며느님이구나. 아이고야, 우리 자기가 친정에 참 많이도 도와줬다고 하던데 복 받은 며느리구만. 반가워요. 반가워.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요. 네? 네. 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뒤에 뭐라도 불러야지. 나 이 사람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적 부부니까 어머님 하고 불러야 되는 건 알죠? 그리고 여기 우리 딸이거든? 내 딸이니까 시누이가 되겠구만. 시누이 올케지간도 잘 지내보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처음 보자마자 거리낌 없이 제게 하는 말이 저는 좀 듣기 싫더라고요. 남편도 인상을 팍 쓰면서 새 시모에 대한 불편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시부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시부의 뜻에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생기고 나서 매우 행복해 하셨어요.
솔직히 시모와 시누라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시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남편은 가끔씩 제게 이런저런 걱정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냥 그런 부분은 덮어두고 시부의 마음만 생각하자고 달래기도 했네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저희도 집을 빼서 2달쯤 후에 한 집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시모와 시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죠. 자기 빨래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여기저기 널브러뜨려 놓는 시누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한 집에 살면서 자기가 할 일은 해야 하는데 모든 일을 올고지 제게만 맡겨두고 시부를 포함한 시모와 시누는 여기저기 쇼핑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 시부의 치매 증세가 서서히 심해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복지 프로그램에 데리고 가서 조금이라도 시부의 증세를 호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왠지 모르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쪽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저는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밖에 나가 있던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 큰일이다, 큰일이야. 그 사람이 없어졌어. 얼른 와서 찾아라, 얼른. 네? 그 사람이라뇨? 설마 아버님이요? 그래, 이놈의 영감탱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어디로 사라진 거야? 아주 나를 늙어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작정을 했어. 아니, 거기가 어디신데요? 치매 있는 거 아시고 계시면서 잘 챙기셨어야죠. 너 지금 이 판국에 잔소리 하는 거니? 잠깐 옷 좀 고르고 있는 사이에 화장실 간다고 없어진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찾아? 얼른 와서 네가 찾아. 황당하게도 시모는 시부를 잃어버렸다며 제게 와서 찾으라는 전화를 하셨고 급하게 달려간 백화점에서 시모는 여러 개의 쇼핑백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아버님은요? 어디서 없어지신 건데요? 아니, 저기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이놈의 영감탱이가.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으시면 어떡해요? 빨리 찾으셔야죠. 내가 무슨 수로 찾아? 이거 짐도 이렇게 많은데. 얼른 네가 가서 찾아봐라. 아가씨는요? 아가씨도 아까 같이 나가셨잖아요. 걔는 요 옆에서 마사지 받고 있어. 백화점에는 나랑 둘만 온 거라고. 시모의 황당한 말에 저는 얼른 백화점 안내 데스크로 가서 안내 방송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지하에 있는 식당가에서 빵을 훔쳐먹고 계시던 시부를 잠시 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왜 여기 혼자 계세요? 나 배고파. 배고프다고. 다들 왜 내 밥도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응? 굶어 죽길 바라는 거냐? 밥 줘, 밥! 알겠어요, 아버님. 밥 드릴게요. 저랑 같이 집에 가요. 가서 제가 맛있는 밥 차려 드릴게요. 아셨죠? 집에 가면 아버님 좋아하는 미역국도 있고 나물도 있고 많아요. 저랑 가요. 배가 고프다며 떼를 쓰는 아버님을 발견한 후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뒤늦게 집으로 온 시모와 시누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죠. 어머님, 아버님 병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함께 나가셨으면 잘 챙기셔야죠.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판국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쇼핑만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뭐야? 네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게냐? 내 남편도 뭐라고 안 하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이 사람은 나같이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치장하는 거 너무나 좋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백화점에 데려간 거라고. 진짜야. 맞죠, 여보? 그렇지? 시모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왠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시부를 이용해서 자기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신우라는 사람은 자기 엄마에게 제가 뭐라고 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시부가 정신이 돌아오면 다 잃은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며 아주 쌩 난리를 치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며
당장에 이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시부를 꼬셨는지 시부는 정신이 돌아올 때면 시모의 치마폭에 폭 쌓인 사람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시모의 편을 드는 탓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답답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때쯤에 남편은 회사에서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어요. 1년짜리 연수였는데 성실하게 일을 하던 남편이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남편도 없이 시부의 집에서 시모와 신우와 다 같이 살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불편하기 그지 없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참고 견디는 것이 며느리의 숙명인 것을요. 그렇게 남편이 해외로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너무나 황당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로지 이 집에서 남편의 눈치만 보며 생활하던 시모와 신우는 남편이 없어지자 더욱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는 신우라는 사람이 시부의 금반지를 녹여서 자기 목걸이로 만드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금반지가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남편의 친모이신 시모가 어렵게 모은 돈으로 첫 금반지를 해주신 것이었거든요. 그 금반지를 이렇게 쉽게 신우에게 줄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없어진 시부의 반지, 그리고 번쩍하게 목걸이를 차고 밥을 먹는 신우의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식사 자리에서 신우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기 아가씨, 그 목걸이 새로 사셨어요? 아, 이거요? 네, 샀어요. 그럼 훔치겠어요? 아니, 일도 안 하시는 분이 그렇게 비싼 금목걸이를 어떻게 샀대요? 이거 아빠가 해주신 거예요. 이 집에 들어온 기념으로요. 아빠 오래된 반지 팔아서 이거 하라고 했거든요. 네? 반지요? 아버님 그 반지는 평생 절대로 빼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이상하다. 그 반지 아버님한테 엄청 소중한 건데. 뭐라고요? 지금 나를 그럼 의심하는 거예요? 아빠가 진짜 줬다니까요. 이거 녹여서 하라고 줬다고요. 옛날 오래된 구닥다리 반지 필요 없다고요. 못 믿겠으면 아빠한테 물어봐요. 너무나 당당하게 시부에게 받아서 했다는 말을 하니 저도 조금 당황을 하긴 했지만 저는 절대로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말없이 식사만 하고 계시던 시부에게 확인을 하려고 여쭤보았는데 시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것 같다고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시부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을 틈타서 시모와 신우가 계획적으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100%라고 확신해요.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도 절대로 그 반지는 빼신 적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애초에 남편 말대로 시모와 신우가 정말 시부의 물질적인 것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몇 차례나 비슷한 일이 계속되었는데 오히려 시모와 신우는 시부에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시부의 재산을 노린 적도 없고 제 친정을 위해 몰래 무언가를 빼돌린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데 시모와 신우는 저의 이런 치부를 꽉 부여잡고 시부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한 번은 집안에 현금이 없어졌다고 시부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또 때마침 저희 친정엄마 칠순을 앞두고 있을 때였었죠. 평생 고생을 하신 친정엄마한테 무언가 뜻깊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컸는지라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니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부의 현금을 몰래 훔쳐서 저희 친정으로 빼돌렸다는 말을 시모가 했나 봅니다. 시부가 저를 불러 큰 소리로 야단을 치시며 의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애미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섭섭하게 했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니네 친정이 어려운 거 누가 모르냐? 아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시애비 뒤통수를 쳐? 그럼 여태 없어진 거 다 네가 한 짓이냐? 그런 거냐고? 아버님, 저는 정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님 뒤통수를 치다뇨.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아버님, 정말 왜 이러세요? 뭐만 하면 시애미나 시누이 미워하고 말이야. 내가 행복한 게 그렇게도 꼴배기 싫으냐? 너 지금 이래서 그러는 거지? 내가 결혼해서 산다고 그러는 거지? 응?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됐다. 이럴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난 너 같은 애하고는 단 한순간도 같이 살고 싶지가 않다. 감정이 격해지신 시부는 급기야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시모와 시누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감정이 격해지셨을까 싶어 정말 밉고 화도 나고 비참하기까지 했어요. 이제 막 혼인신고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사람들의 말만 믿고 10년을 넘게 함께한 며느리의 말은 믿지도 않으시는 것도 너무나 서운하더라고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역시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마음에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그걸 또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했고 결국 저는 다시 한번 시부에게 훈계를 들어야 했어요.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시부가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온갖 고생은 제가 다 하고 있었는데 잠시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제게 잔소리에 더해져 욕설까지 하시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비참한 마음이 든 저는 한동안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집안에서 정말 조용히 있기로 마음먹었어요. 시부가 시모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버려 두어야겠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가 오후쯤 저는 시장을 봐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집 근처에서 시모로 보이는 사람이 웬 남자와 함께 차 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나이도 시모보다 한참이나 젊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하고 있는 꼬라지가 꼭 기생 오라비 같다고 해야 할까요? 대낮에 일도 안 하고 화려한 꽃무늬 남방을 입고 있었는데 시모와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빤히 쳐다보다가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저를 보던 시모가 화들짝 놀라 차 안에서 내리시더군요. 아니 뭘 그렇게 창을 많이 봐오니? 너는 돈이 남아 도는 줄 알아? 아주 지네 시애비 돈을 물 쓰듯이 쓰는구만. 혹시 뭐 또 사다가 친정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아버님이 자꾸만 이것저것 드시고 싶다 하시고 그러시니까 미리 사다 놓는 거죠. 제가 뭘 또 친정에 가져다 줬다고 그러세요. 그나저나 저분은 누구세요? 내 친척 동생이야. 오랜만에 누나 집에 왔는데 니네 아버지 자고 있으니 집 안에 들일 수가 있어야지. 혹시 또 정신 나간 상태로 막 난장치면 어떡하니? 아우 세상에나. 그냥 조용하게 낮잠 자는 게 제일 속 편하지. 그래도 자꾸 깨서 이것저것 활동을 하셔야 정신이 드시죠. 요즘 계속 잠이 많아지시고 활동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가 치매가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자다가 용변도 보시고. 아이고야, 그러게나 말이다. 더러워 죽겠네. 아무튼 들어가 봐라. 난 좀 동생하고 얘기 좀 하고 들어갈 테니. 저는 먼저 들어가라는 시모 말에 현관문 안쪽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제 느낌상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마침 차에서 그 남자가 내리는 문소리가 들렸고 둘은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간 줄 알고 속삭이더군요. 아이고 언제 결정되는 건데? 빨리빨리 해야지. 저 치매 영감탱이랑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고. 조금만 기다려 보라니까. 우리 필리핀 건너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한 건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건물 하나는 공동 명의로 해놨는데 이놈의 인간이 적금이랑 이런 거 비밀번호를 똑바로 안 대고 자꾸 까먹어서. 그 치매 영감탱이 아주 징그러워 죽겠구만. 빨리빨리 합시다.
나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얼렁 정리하고 빨리 뜨자고. 우리 뜨거운 사랑도 식기 전에. 알지? 그럼 알지. 조금만 기다려줘봐. 방금 들어간 젖은 며느리가 그 보통 내기가 아니야. 조심해야 되니까 당분간은 찾아오지 마. 알았지? 저 의심하는 눈가를 보니 뭔가 수상해. 조심하자고.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착한 사람이 아닌 줄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저희 시부를 이용해 먹으려는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너무 놀라서 순간 어떻게 할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시모와 신우 몰래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하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최대한 모르는 척하고 있을 테니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를 틈타 CCTV를 설치했습니다. 무언가 증거가 나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작정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시모는 제가 뭔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인지 갑자기 자기 금목걸이가 없어졌다고 하며 날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안에 분명히 도둑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치매 증상이 심해진 시부를 붙잡고 제가 목걸이를 훔쳐서 친정에 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치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행동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돌발 행동도 많이 하고요. 시모가 시부에게 저를 그런 식으로 딱 달라붙어서 얘기를 해버리니 시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 옷덜미를 잡으시면서 막 쌍욕을 해대시는데 정말 시부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 도둑년아! 네가 감히 이런 짓까지 해? 네 시애미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네가!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정말 왜 이러세요? 제발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이년아, 너만 나가면 돼. 너만 없어지면 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 시부는 제 목덜미의 옷을 세게 잡아당기시며 말씀하셨고, 시모와 신우는 그런 저를 웃으며 쳐다보셨고 손가락질까지 해대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그대로 현관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어요. 얼마나 힘이 세던지 셋이 하나가 되어 저를 밀어버리는데 저는 정말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시모의 금목걸이를 뺏어서 친정에 빼돌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는 그렇게 그 집에서 내쫓겨내졌어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쳤죠. 잠시 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제 모습을 보더니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저는 차마 그 얘기까지는 하지도 못한 채 아이를 데리고 근처 가까운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며칠간 아이 학교에 사정을 말씀드린 후 학교를 빠진 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남편이 해외에서 돌아오려면 아직 한참이나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치매에 걸린 시부의 똥오줌을 받아내고 길 잃은 시부를 찾아낸 저였는데 사람을 한순간에 도둑으로 만들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틀 정도 아이와 함께 근처 숙박업소에서 밤을 지새운 후 저는 잊고 있던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집안 곳곳에 설치해 놓은 CCTV였는데요. 그게 제 핸드폰과 연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그 화면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쩜 이런 건 또 생각이 늦게 나는지 치매에 걸린 시부에게 말로 설명해봤자 듣지도 않을 것이 뻔하니 제대로 된 증거를 딱 잡아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는 생각으로 그 화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순간 저는 시부의 방에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시모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부에게 알약 같은 것을 물에 타서 억지로 마시게 하는 장면과 잠이 들은 시부의 손에 인주를 찍어 어떤 서류에 몰래 지장을 찍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옆에는 그때 보았던 시모의 친척 동생이라고 했던 그 수상한 남자도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둘은 태연한 척 시부 앞에서 입맞춤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깜짝 놀란 저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들과 함께 저희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아니,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난리야! 아버님,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버님! 아니, 얘가 미쳤나? 내 목걸이 훔쳐간 도둑년 주제에 어디 함부로 남의 집에 경찰을 데리고 쳐들어오길? 아주 혼나볼래? 뭐라고요?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당신, 저희 아버님한테 뭘 먹이신 거예요? 몰래 지장 찍은 서류는 또 뭐고요? 어디 숨었어요, 그 남자는? 아니, 정말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온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그 순간 아버님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다행히도 아버님은 한숨 자고 일어나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애미야, 그 웬 경찰이냐? 응? 아버님 잘 기억해 보세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 좀 해보세요, 아버님. 그래. 아이고, 나한테 자꾸 뭘 먹여서 졸리고 정신없게 만들고. 내 통장 비밀번호. 네? 아버님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뭐라고요? 아이고, 내 통장, 내 비밀번호. 기억났어. 내 반지, 내 통장, 내 건물. 이거 이놈들이 내가 안 먹겠다는 약을 자꾸 먹이고 막 나를. 아유, 애미야, 나 좀 살려다오. 제발 나 좀 살려줘. 아버님 괜찮아요. 울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다 괜찮아요, 이제. 여기 경찰 왔잖아요. 아버님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여기 이 년놈들이 글쎄 나를 막 못 움직이게 하고 통장 비밀번호 대라고 하고 또 그 도장. 맞다. 그 인감도장 내놓으라고 나를 막 때리고. 애미야, 그 치매 걸린 노인네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나를 완전 병자 취급하면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뭔 짓을 하는 거냐? 순간 아버님은 정신이 번쩍 드셨고 그동안 있던 몇 가지의 일들을 기억해내셨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약에 취해 잠을 많이 주무셨고 항상 그 옆에서 시모와 신우가 저를 모함하는 말들을 했던 바람에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뒤늦게 저를 보시고는 엉엉 울면서 지나간 기억들을 엎치락뒤치락 기억을 해내시더군요. 다행히도 제가 경찰을 동행해 갔고 CCTV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일단 그 자리에서 시모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안 놔? 이런 미친 것들이. 치매 걸린 노인네 말을 뭘 믿어? 이 사람 지금 제정신 아니라고. 미쳤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는데 멀쩡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안 놔? 안 놔? 진정하시고 일단 증거 영상들까지 있으니까 경찰서로 가셔서 얘기하시죠. 이 집과 추가적인 내용은 더 조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런 도둑년 같은 이라고. 내 금목걸이 뺏고 시아버지 돈 다 빼돌려서 친정에 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시애미를 감옥에 넣으려고 온갖 모략을 다 하는구만. 여보, 자기야, 정신 좀 차려봐. 당신 치매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병수발 해줬는지 기억 좀 해보라고.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무서워요. 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아줌마 무섭다고요. 나 때리지 마요. 약 안 먹어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시모가 거칠게 저항하며 시부에게 소리를 질러대니 시부는 다시 한번 잔뜩 긴장한 채로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급기야 그 자리에서 소변까지 보시더군요. 저는 일단 시아버님을 진정시켜 드려야 했어요. 너무 쇼크를 받으셔서 어떻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극도로 긴장을 하신 상태였거든요. 아버님 괜찮아요. 자, 저랑 화장실 가세요. 쉬한 거 치우고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나와요. 그럼 기분 좋아질 거예요. 아버님, 아들 기억나요? 아들도 내일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쁜 꽃가옷 입고 기분 좋게 기다려봐요. 알았죠?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어디 갔어요? 내 아들 보고 싶은데 왜 내 옆에 없어요? 아줌마, 나 아들 보고 싶어요. 알았어요. 우리 그럼 깨끗하게 아들 기다려요. 그래야 아들이 좋아하죠. 그쵸? 얼른 가요. 우리 화장실로 가요. 저는 그렇게 시부를 진정시켜드리며 화장실로 모시고 갔고 깨끗하게 씻겨드린 후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시모와 시모의 내연남은 경찰서로 연행되어 갔고 저는 제가 갖고 있던 CCTV 영상들을 증거로 제출했고 시모의 방 안에서 발견된 아버님의 인감증명서를 비롯해서 아버님 통장 그리고 아버님의 땅을 명의 이전한다는 문서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부의 치매 증상이 있는 틈을 타서 시모와 그 내연남 그리고 신우는 온갖 서류를 조작하고 악행을 저지른 모양이에요. 그리고 주방 집 안에서는 다량의 수면제가 발견되었는데 그걸 아버님께 매번 들여서 계속 잠을 자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CCTV에 모든 것이 다 찍혀 있으니 그들은 벌을 피할 수 없었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영상에서 집 안에 있는 고가의 도자기와 미술품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장면도 목격이 되었는데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알고 보니 전문적인 브로커를 통해서 현금화를 시켰더군요. 내연남은 필리핀에 아주 커다란 집을 구매한 흔적도 있었고 아버님의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기로 계약이 된 내용도 발견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까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차마 눈을 뜨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역겨웠죠. 제가 연락을 해서 긴급하게 귀국한 남편은 경찰서에서 그들을 마주했어요. 이런 미친 것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애초에 당신들 같은 쓰레기가 감히 우리 아빠한테 접근한 것조차 난 역겨워서 토가 나올 정도였다고. 아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봐, 말은 똑바로 해야지. 치매 걸려서 외로운 노인네, 그래도 내 덕에 잠시나마 행복했던 거 아니야? 사랑도 느끼고 웃음도 되찾고 그랬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 병 걸린 노인네를 누가 그렇게 아껴준다고. 나 같은 사람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뭐가 어쩌고 저째? 입이 뚫렸다고 그렇게 막말을 짓거려도 되는 거야? 정말 당신들 제정신이야? 이런 미친 것들을 봤나? 불쌍하고 병든 노인네 꼬셔서 혼인신고하고 서류 조작해서 지네들 먹고 살겠다고 하는 짓거리 봐라. 당신들 잘 들어. 나중에 늙고 병들면 당신 딸내미가 똑같이 당신이 한 짓처럼 하게 될 테니까. 알았어? 이 천벌 받을 인간들아. 저희 남편을 마주한 그 순간에도 아주 뻔뻔하게 자신에게 고마워하라는 말까지 하는데 잠시나마 시모였던 그 사람을 더 이상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모든 것을 경찰에게 맡기고 시부를 챙기는 일에 열중했어요. 이미 치매 증세가 심각해져서 가끔씩 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시는 시부는 자신이 혼인신고를 했었다는 일조차 까먹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시모 얘기를 하고 남편이 어렸을 적에 바지에 오줌을 쌌던 얘기를 하시며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가끔씩 무섭다고 모른다고 말을 하시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고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남편은 급하게 해외 일정을 마무리했고 시부의 곁에 있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이상한 놈들이 우리 아버지 건드리기 전에 내가 꼭 지켜드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 지켜드릴 거야. 그래 여보, 나도 미안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말렸어야 하는 건데. 당신이 어떻게 그래. 이미 엎질러진 일인데 뭐. 지금부터 우리 잘하자. 우리 아버지 엄마 잃고 혼자서 참 열심히도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셔. 오로지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저축밖에 모르시던 분이셨어. 그런 분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 자식으로서 우리 아버지 너무 외롭게 만든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니야, 여보. 그러지 마. 자책하지 마요. 나도 더 많이 노력할게. 아버님, 더 이상 외롭고 힘들지 않게 내가 더 잘 돌봐드릴게. 우리 앞으로 열심히 아버님 곁을 지켜드리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저희 부부는 시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곁을 지켜드리자고 다짐했고, 저희의 보살핌 덕분인지 시부의 상태는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고 계세요. 마음도 많이 안정되셨고요. 당연히 그 못된 연놈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뻔뻔하게 나오는지 조사를 받을 때 잠깐 만나면서 저희를 보고 오히려 아버지의 남은 여생을 망치는 호로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진정으로 저희 시아버님을 사랑했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더군요. 더 이상 저희는 뭐 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런 인간들이 더 이상 외롭고 병든 노인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아버님 같은 피해자는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시려는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혼인신고부터 하자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분들은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해요. 사람이 너무 외롭고 그럴 때면 마음이 약해져서 제대로 누군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테니까요. 저 역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항상 가족들이 세심하게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